오늘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대론에 대해서 하기를 챕터 이게 12 상대론.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는 이게 챕터 35였던 거를 번역을 하면서 12장으로 옮겼어요. 응? 챕터 12 상대론. 학생들이 그 물리 수업을 의외로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밌어는 하는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적인 수준을 조금 낮출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상대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굉장히 좀 정성적인 것들을 배우겠어요. 우선 히스토리. 원서 35챕터. 예, 히스토리. 원서는 35장, 번역본은 12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가 이제 막 시작되게 되는 그 즈음에서 당시에는 굉장히 그 커다란 하나의 이슈가 있었어요. 그것은 처음에 뭐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은 빛의 어떤 속도를 재는 문제가 이제 있었고, 그 빛의 속도를 재는 것은 이미 그 옛날에 뭐 한 17세기에 이미 레모라는 사람이 목성의 달을 갖다가 이제 관측을 해가지고서 대충의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를 알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톱니바퀴 가지고서도 재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그 빛의 속도를 어떻게 재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마 배운 적이 있을 텐데, 그 당시 이슈가 됐었던 거는 뭐였냐 하면은 빛의 매질이 무엇이냐, 매질은 무엇인가. 이게 왜 이게 이슈인가 하면은 그 당시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파동에 대해서 매질이 없는 파동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소리는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거냐면, 그렇죠, 내 목청이 공기를 치면 그 공기가 이거 뭐라 그럴까, 이게 목청이 치면은 공기가 이제 여기서 튕겨 나가서 그 다음에 이 공기들이 그 다음에 있는 공기를 치고 자기는 반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치인 놈이 다시 그 다음 거를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공기 자체는 멀리 가지 않는데 그 공기의 떨림이 계속해서 전파가 돼 가지고서 이제 소리가 전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기가 없으면 음파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빛이 그 당시에 뉴턴은 이걸 뭐 처음에는 이게 입자라고 그랬지만 이미 18세기 그러니까 19세기에 와가지고서 빛이 파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종지부를 찍었어요. 거의. 물론 다시 이제 빛의 입자서는 나중에 이제 리바이벌 되지만 빛이 파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다 의리를 한 상태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빛의 매질이 무엇이냐 라는 이제 질문이 대두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빛의 매질을 갖다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에테르라고 불렀어요. 에터 혹은 에테르. 근데 이제 빛은 유리도 통과하고 빛의 공기를 다 빼도 빛은 통과하고, 그러니까 진공 중에도 에테르는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서나 다 있어야 되는, 거의 뭐 유비퀴터스한 어떤 오브젝트여야 돼요. 있다면은. 그래서 이제 마이켈슨이라는 사람이, 마이켈슨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그 미국의 이제 최초의 미국 물리학의 아버지격이에요. 이 사람이. 마이켈슨이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이 간섭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간섭계라고 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 들어봤어요?
빛의 예를 들어서 같은 광원에서 나온 빛을 갖다가 분리를 시켜가지고서 이게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시킨 다음에 이걸 다시 모으면 이 두 개의 빛은 다른 만큼의 경로를 거쳐왔기 때문에 어떤 그 페이저의 시프트가 생기게 돼요. 페이저의 차이가 생겨가지고 그럼 여기서 이제 간섭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얘하고 간섭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가 달라지면은 그렇죠. 이 거리를 조절을 함으로써 여기 간섭 무늬의 시프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 간섭 무늬는 뭐냐면 빛의 파장의 몇 배냐 이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로차가 빛의 파장의 몇 배냐에 따라서 이것이 간섭 무늬가 어두워지고 밝아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경로차를 말하자면은 빛의 랭스, 그러니까 파장의 단위로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의 예를 들어서 한 10분의 1 정도면 그 정도의 차이가 나면 우리는 그걸 디텍트 해낼 수가 있어요. 이 기계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빛의 파장이 약 한 6,000 옹고스트롬 되는 거니까 옹고스트롬은 뭐야? 10의 마이너스 10승 뭐 그 정도 되는 거니까 그 정도의 10분의 1 정도를 갖다 디텍트 해낼 수가 있다고요. 현미경으로 하면 뭐 그거에 뭐 심지어는 100분의 1도 디텍트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빛의 간섭성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굉장히 작은 경로차를 디텍트 해내는 거죠. 시간차, 경로차 마찬가지예요. 페이저 시프트를 주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마이켈슨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전을 했어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구는 에터를 헤엄을 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구상의 어떤 그 오브젝트는 그 관찰자는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에터가 자기는 가만히 있고 에터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속도가 V는 30km야. sorry. 30km per second이니까 이게 C분의 V는 대충 어느 정도냐 하면은 30만 분의 30이니까 약 만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를 우리가 그 벨로시티를 C의 단위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에터가 지나가는 다시 말하면 이 에터의 강이 우리를 지나가는 그 속도가 강물의 속도가 V이고 그것이 지구의 속도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클슨은 이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동서로 어떤 이 길이를 놓고 또 남북으로 길이를 놔요. 그러면은 에터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광원을 여기서 이제 광원을 같은 광원에서 나와서 이놈을 분리기를 써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분리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반은 반사하고 반은 통과를 시켜가지고 하나는 일로 갔다 오게 만들고 하나는 일로 갔다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갔다 온 빛을 갖다가 여기서 받아가지고서 여기서 간섭 무늬를 만들면 그러면은 어떤 간섭 무늬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90도 회전을 시켜요. 그러면은 현재의 어떤 간섭 무늬로부터 90도 시켰을 때 얼마만큼의 무늬차가 이렇게 되느냐. 원래 이렇게 밝고 어둡고 이렇게 있는 것이 이걸 갖다 이렇게 돌리면 그래서 시프트가 생길 거라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시프트를 어떻게 해요?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게
이 한 주기에 몇 분의 1이냐, 몇 센치 시프트 했느냐, 이거를 이제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뭐를 이제 얻어낼 수가 있느냐 하면은 뭐랄까, 이 페이지 시프트를 이제 우리가 얻어내면은,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에터의 효과, 에터가 존재하는 효과를 갖다가 이걸 통해서 이제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에터가 만약에 있고 강물이 존재한다면, 그러면은 이쪽으로 갔다 오는 속도는 이쪽으로 갔다 오는 속도하고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걸 돌리기 전에도 이것이 이게 완벽하게 같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실 안 같아도 됩니다. 돌려가지고 측정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는 이게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걸 L이라고 그러고 이걸 L이라고 그러면은, 나는 지금 두 개를 같이 놓고 할 테니까 여러분은 집에 가가지고 이거를 L1, L2 다르게 놓고 해보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같이 놓고 하면은 이게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갔다 오는 시간을 T1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갔다 오는 시간을 갖다가 T2라고 그러면은 T1, T2를 여러분들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시간이 더 걸리냐면 이쪽으로 갔다 오는 게 시간이 더 걸려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는 뭐 이쪽으로 갈 때는 예를 들어서 강물을 갖다가 뭐 거슬러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는 속도가 C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걸 V라고 그러면 C 빼기 V로 가는 거니까 L이라는 속도, 그것을 C 빼기 V에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일로 올 때는 뭐냐면 강물을 타고 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냐면 강물의 속도를 더해가지고서 이를 나누면은 그것이 이제 갈 때의 시간, 올 때의 시간,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T2는 이거의 합일 거라고요. T1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그냥 이렇게 강물이 흐르는데 빛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면은 썰려가지고 일로 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면은 약간 기울여가지고, 그렇죠? 얘가 이렇게 갔을 때 얘 속도, 이 흐르는 속도에서 여기 딱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틀어야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 방향으로 C, 이쪽 방향으로 V해야 되니까, 이 시타는 뭐냐 하면은 사인 시타가 뭐예요? C분의 V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사인 시타는 C분의 V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 방향의 속도는 뭐가 되겠어요? 이 방향의 속도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C 곱하기 코사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방향의 속도는 V의 이펙티브한 속도는 뭐냐 하면은 C 곱하기 코사인 시타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사인 시타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C에 1 빼기 사인 제곱 시타, 즉 C분지 V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간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T1은 뭐가 될 거냐 하면은 C 1 빼기, 이 숫자가 자주 나오니까 이걸 베타라고 하겠어요. 이거를 베타를 C분지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베타 제곱분의 1이 돼요. 그리고 올 때도 마찬가지겠죠? 올 때도 방향을 틀어가지고서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지 여기 도달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해서 이것은 2배의 L이 되겠어요. 그래서 T1과 T2를 이걸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C제곱 빼기 V제곱분의 2L이겠죠? 2L 곱하기 C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C 이걸 나누면은 이것은 C분의 2L 곱하기 이것은 1 빼기 베타의 제곱분의 1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1/, 상대론에는, 여기는 이거 상대론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계산이지만 여기서 이런 팩터가 자꾸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베타 제곱, 이런 팩터가 나타나니까 이거를 감마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타와 감마를 그렇게 벌써 이 클래시컬한 계산에서도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계산을 왜 하느냐 하면 나중에도 이 비슷한 계산을 여러분이 자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T2와 T1 사이에 타임 디퍼런스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럼 T2 빼기 T1을 하면 이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C분지 2L에 이거는 뭐냐면 감마의 제곱이죠. 그렇죠? 그리고 감마는 뭐냐 하면 이거는 1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베타는 1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요거는 1보다 작고 따라서 이거는 분의 1 하면 1보다 커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그래서 C분지 2L의 감마의 제곱이고 그래서 이것은 감마의 제곱 빼기 감마예요. Right? 그래서 감마 제곱 빼기 감마라고 하는 것은 C분지 2L의 이건 뭐예요? 감마 곱하기 감마 빼기 1과 같고요. 감마라고 하는 것은 대충 이거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1 더하기 2분의 1 베타의 제곱과 같아요. 그렇죠? 네. 대충 그래요. 그 1차 근사. 1차 근사. 1차 근사로 하면 이렇게 돼요. 네? 자, 이건 뭐 이항 전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x분의 알파는 1 플러스 알파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 x는 마이너스 베타 스퀘어대로 놓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베타가 굉장히 작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만분의 1 아니에요. 베타는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타는 이게 베타예요. 이게 베타입니다. 베타가 지금 만분의 1이에요. 만분의 1이니까 지금 감마는 거의 1과 같고 감마 빼기 1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C분의 2L 곱하기 대충 1 곱하기 이것은 2분의 1 베타의 제곱과 같아요. 응?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리면 이번에는 지금 이건 뭐야? T2가 짧아지고 왜냐하면 T2가 1로 갔다 오는 시간이고 T1은 1로 갔다 오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이 T2 빼기 T1은 여기서는 플러스였는데 돌리면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셋업하고 90도 돌린 셋업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그 차이가 얼마냐 하면은 2배가 될 거랍니다. 이거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탈 델타 T가 이것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2배의 C분의 2L 곱하기 2분의 1 베타 제곱이 돼서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페이즈 시프트가 이제 관측이 될 거예요. 이거에 해당하는 페이즈 시프트는 뭐가 되겠습니까? 페이즈 시프트는 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파이라고 델타 파이 페이즈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t에 어떻게 비례하죠? 대충 오메가 곱하기 델타 t예요. 오메가 곱하기 델타 t입니다. 오메가는 뭐냐면 빛의 각 진동수. 네. 그러니까 오메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오메가는 c 곱하기 k이고 기억나는지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고등학교 때 배웠다고 생각을 하면 c 곱하기 k는 람다분의 2파이니까 결국 이것이 람다분의 c 곱하기 2파이 곱하기 델타 t가 되겠어요. 교수님. 응? 저 파이가 이거 페이즈 시프트예요. 이건 지금 전 모르면 지금 그냥 페이즈 시프트인데요. 내가 지금 사실은 이게 이 내용을 지금 안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사실은 이거 뭐 별 상대론 자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뭐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몰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적어두세요. 이렇게. 그래서 페이저 시프트는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페이저 시프트를 2파인지 뭐냐면 페이저 시프트가 결국은 요 한 구간에 그렇죠? 해당하는 거니까 페이저 시프트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2파이분의 델타 파이에 해당해요. 커스펀던스가. 페이지 시프트가 이렇게 있을 때랑 이렇게 있을 때 간선문이 이동 거리. 네, 간선문 이게 요만큼의 차이가 이게 뭐냐면 1일 때에 여기서부터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일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전체의 몇 분의 1이냐 그걸 갖다가 보고 싶은 거죠. 그래 이제 이걸 보면은 람다분의 c 곱하기 2파이니까 람다분의 2파이분의 델타 람다는 뭐냐면은 람다분지 c 곱하기 델타 t인데 델타 t가 뭐냐면 c분의 L 곱하기 c분의 L 곱하기 베타 스퀘어드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면은 2배가 붙겠네요. 그렇죠? 2배가 붙어요. 그러니까 C는 지워지고 결국 람다 분지 L에 즉 다시 말해서 이 전체 길이를 갖다가 이 전체 길이가 람다의 몇 배냐? 그건 굉장히 많겠죠. 근데 대신에 베타 스퀘어드가 굉장히 작으니까 이게 10의 마이너스 8성 1억 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L이 커지면 이제 이걸 갖다가 충분히 이제 상쇄시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디테일하게 쭉 이야기를 했지만 포인트는 뭡니까? 결국 1로 갔다 오는 거리하고 1로 갔다 오는 이게 지금 에테르가 있다 그러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이게 있다면 이 숫자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이 숫자가 굉장히 작은 숫자이긴 한데 마이클슨 몰리는 그 조수였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람다분의 L이 있기 때문에 람다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길이에 비해서 람다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베타가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를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의 기계를 가졌다. 그게 포인트였어요. 근데 실험의 결과는 뭐였냐 하면은 앞만 봐도 안 나온다는 게 그게 결론이었다고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은 이건 아주 디테일이고 여러분이 결과만 알면 돼요. 결과가 뭐였느냐 하면은 결과는 델타 파이가 뭐였어요? 제로였어요. 결과가. 이거는 이제 이론에 의하면 다시 말해서 여기에 만약에 흐름이 있다면 에타의 흐름이 있다면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게 마이켈슨 몰리 실험의 어떤 셋업이죠. 근데 그 에터 흐름을 한 방향으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왜냐하면은 지금 그 지구가 에타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니까 에타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움직이니까 지금 공전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에타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이니까 지구 위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에타가 이렇게 동에서 서로 흐르는 거죠. 근데 에테르가 아예 가만히 있다면 지구 운동만 고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에테르가 가만히 있다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맞았어요. 좋은 지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B는 뭐냐면 더 클 거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베타는 더 클 거고 그럼 더욱 더 관찰을 해야 되는 관측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아무리 빙빙 돌리면서 해도 별 소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이제 그게 이제 시대의 문제였어요. 이게 그 시대의 이슈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보면 보세요. 하나는 지금 뭐냐면은 이건 뭐냐면은 C분의 2L 곱하기 감마고, 다른 하나는 C분의 2L 곱하기 감마의 제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마 팩터만큼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로렌츠라는 사람하고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각각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 이 사람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였어요. 이론 물리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인디펜던트하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뭐냐면 에테르가 지금 그 흐르는 쪽이죠, 그렇죠? right? 에테르가 흐르는 쪽으로 혹은 지구가 움직이는 쪽으로 이 길이가 L이 말이에요. L이 감마분의 L만큼 수축됐다고 하자. 그럼 뭐 이건 완전히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somehow. 그러니까 L이 감마분의 1만큼 수축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마 팩터 한 개가 사라진다. 그러면 두 개가 그러니까 T1과 T2가 같지 않냐 이거예요. That's the idea.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이건 뭐 이제 사실 이 굉장히 굉장히 대가의 이제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믿기 힘들다. 믿기 힘들다. 어떻게 해서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아인슈타인이 나이가 이때 한 20살. 이때 나이 20살. 그래서 이제 25살에 여기에 관한 페이퍼를 썼는데 이 실험이 행해졌을 때 20살이었단 말이에요. 1900년도 당시 이게 20세기를 여는 그 실험이었어요. 이게. 그동안 에테르가 없다고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테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긴 굉장히 좀 모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뭐 있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이제 접근 방법은 이제 뭐였느냐 하면은 보이지도 이 사람은 좀 마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마하라는 사람은 굉장히 실정주의 물리학자로서는 뭐 크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물리 철학자로서 굉장히 그 명성을 더 높였고 볼츠만이라는 그 대물리학자를 자살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워낙 실정주의적으로 이제 논쟁을 해서 사람을 공격을 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그 볼츠만이라는 사람은 통계역학을 만든 사람인데, 통계역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원자라는 것을 그 당시로서는 볼 수 없는 실체를 이제 도입을 함으로써 열역학에서 물건을 잠깐 놓고 가서. 열역학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종류의 어떤 그 현상들을 원자를 가지고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굉장한 물리학자인데, 근데 마하가 뭐라고 이제 했냐면은 그런 거는 원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관찰할 수 없는 것을 도입하는 것은 그것은 물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서 공격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워낙에 이제 말을 잘하니까 같이 이제 볼츠만을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볼츠만이 휴양지 가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런 얘기를 나오냐면은 아인슈타인의 어떤 정신 세계에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에요, 마하가.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게 물리 실정주의의 일부거든요. 에테르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원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배척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무슨 말입니까? 에테러. 에테러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니까 여기서 뭐예요? 배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배척을, 마하를 받아들여서 성공을 했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 마하 때문에 특수상대성 이론도 그렇고 일반 상대성 이론도 그렇고 성공을 했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도 마하의 영향이 있어요. 하여튼 볼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취급하지 않는 게 좋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이. 에테르는 없다 이거예요. 에테르는 없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걸 왜 가정하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금방 질문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모든 파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매질에 대한 속도예요. 그렇죠? 매질이 움직이면 파의 속도에다가 매질의 속도를 더해야 그게 전파되는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가 그 당시에 이미 30만 km/s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당장 질문이 뭐겠습니까? 도대체 빛의 속도가 30만 km라면은 퍼세크라면 누구에 대한 속도냐 이거예요. 매질이 없다면 황당한 시츄에이션이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로 봐서는 파의 속도가, 빛은 파고 파는 매질에 대한 속도를 갖는데 매질이 없다면 파의 속도는 누구에 대한 속도냐. 그래서 빛의 속도는,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준거가 없으니까 거의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정하냐 하면은 빛의 속도는 모든 프레임에서, 모든 관찰자에 대해서, 모든 관성계에 대해서 다 똑같다. 모든 관성계에 대해서 빛의 속도는 다 같다. 그리고 그것이 이 같은 속도가 당신들이 측정한 속도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좀 황당하기는 한데 그 당시라서 논리적으로는 말이 돼요. 매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준거가 없으니까 누구도 다 공평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이게 모든,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봤을 때 뭐 30만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보면은, 그렇죠? 그 속도가 더해지든지 빠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근데 누가 봐도 다 C다 그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속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델타 X 나누기 델타 T죠,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비율이에요, 이게. 속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속도라고 하는 것이. 근데 빛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려고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을 갖다가 연결하는, 한 프레임과 다른 프레임을 연결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갈릴레이 시대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갈릴레이 그 인베리언스라는데, 예를 들어서 한 프레임하고 다른 프레임, 한 관찰자에 대해서 어떤 관찰자가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다, 속도 V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걸 갖다가 S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가 S 프라임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S 프라임이 S에 대해서 속도 V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관찰을 하면은 이것은 X 프라임이 되고, 여기서 관찰을 하면은 이것이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원점이 속도 v로 움직인다 그러면 x와 x 프라임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 거냐 하면은 x는 x 프라임에다가 이 원점이 vt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의 양변을 갖다가 x로 미분을 하게 되면 그래서 속도라고 그러면은 이걸 갖다 이제 u라고 그럽시다. v는 뭐냐면은 이 프레임의 속도라고 우리가 하고 그러면은 u는 양변을 갖다가 x로 미분하면은 u는 u 프라임 플러스 v가 될 거예요. t로 미분하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죠. 그래서 한 프레임의 속도와 다른 프레임의 속도는 이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이 속도에 의해서 그걸 더하거나 빼주거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제 알았던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제2공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로 여기는 뭐냐면 이걸 1이라고 안 그러고 그 사람이 나중에 2번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공준 1은 뭐냐 하면은 이놈을 리플레이스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이걸 이제 보통 이 릴레이션을 뭐라고 하냐면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연결식. 이 연결식이 소위 말하는 갈릴레이안 트랜스폼이라고 그러는데 원리가 갈릴레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뱃속에서 낙하 실험을 하나 배 위에서 실험을 하나 밖에서 이제 강 밖에서 실험을 하나 똑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임의의 관성계에서 운동 법칙은 같다는 것이 갈릴레이의 원리예요. 오케이. 근데 너무나도 그건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뭐예요? 당연히 뭐냐면은 바로 이 빛의 문제에 와서는 이 프레임과 프레임을 연결하는 이놈의 이것이 오르면 자기 말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이제 똑똑하니까 이걸 알아챈 거죠. 그래서 결국 키가 뭐냐 하면은 한 프레임과 다른 프레임을 연결하는 이 공식. 이 공식이 뭐냐? 그게 뭐냐면은 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뭐냐 하면은 그 공식이 뭐였던 간에 뭐였던 간에 한 관성계와 다른 관성계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x 프레임과 x 프레임은 x 프라임에 있어서의 물리 법칙은 동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실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같은 형식으로 표시된다 그 말이에요. 물리 법칙은 같다 그 말이에요.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같다.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제1공준이고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만든 건 아니에요. 오케이? 요거는 아인슈타인이 하는 얘기. 이게 뭐냐 센터를 한 어떤 그 과정입니다. 요게.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이 성격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의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이제 이런 식의 고집을 부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했냐면은 요게 맞도록 이걸 뜯어 고친 거라고요. 요게 맞도록 요걸 뜯어 고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 고집이 센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자기 나름대로 가가지고서 실패를 하면 바보가 되는 거고 이제 성공을 하면 천재가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있어서 조금씩의 어떤 힌트는 있었습니다. 힌트는 있었지만
아인슈타인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현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거 몰고 가가지고서 결국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 논리적인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키는 뭐냐 하면 고전적,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이 한 프레임과 S와 S''을 연결시키는 이 릴레이션이야. 이걸 갖다 갈릴레안 트랜스폼이라고 그러는데, 이 갈릴레안 트랜스폼의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면은 이건 고전적인 거예요. 한 개와 다른 개가 서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X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에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X가 X' 플러스 VT'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T와 T'은 같다고 보통 놓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내가 나의 시간하고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의 시간은 절대적인 같은 시간이라고 우리는 보통 가정을 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다.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럴 이유가 없다. 시간도 공간에 따라 상대적일 수도 있다. 시간도 누가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이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뭐냐면 갈릴레이 이후에, 이게 갈릴레이가 벌써 1600년대의 사람이죠. 그렇죠? 그 후에 뭐 거의 한 300년, 400년 동안 뭐 불변의 진리로 이 시간에 앱솔루트는 있어요. 이게 절대 시간이야. 뉴턴도 믿었고 갈릴레이가 해놓은 것을 믿었어요. 뉴턴도. 그리고 실제로 뉴턴의 운동 법칙은 여기에 대해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불변이에요. 예를 들어서 F는 MA인데 어떤 뭐 힘을 갖다가 내가 어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서 본다고 해가지고 그 힘이 달라지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A는 뭐예요? X에 2번 미분하는 거니까 여기서 2번 미분하면 뭐예요? 이거는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의 2번 미분은 X'의 2번 미분과 같다고요. 그러니까 운동의 법칙이 1개 미분이 아니라 2개 미분이야 된다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어요. 사실은. 만약에 이것이 한 번 미분한 것이 자연의 운동을 갖다가 기술을 하는 거라 그러면, 이 자연의 낙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칙 자체가 어떤 프레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고요. 근데 운동의 법칙이 2번 미분하는 이계도 함수에만 관계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갈릴레안 트랜스폼에 대해서, 갈릴레안 변환에 대해서 뉴턴의 방정식이 불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완전히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확실히 이제 우리 직관은 여기에 길들여져 있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 얘기는 여기서 봤듯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맞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보니까 굉장히 그 막스웰 이론을 좋아했습니다. 막스웰 이론을 좋아했는데, 막스웰 이론은 그 당시에 이게 알려져 있었어요. 이게 이제 막스웰 이론을 보면은, 막스웰의 이론을 보면은 거기는 파동 방정식이 나와요. 파동 방정식이 나오는데, 여러분한테 이걸 미리 이제 써놓을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파동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C 제곱에 이거 2번 미분한 거. 이건 무슨 말인지 알죠? 시간에 관해서 편미분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X에 관해서 2번 미분한 것. 이게 X만 생각을 하겠어요. YG는 디펜던스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갖다가 엘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진공 중에서 파동이 있으면 이게 뭐냐면 파동 방정식이에요. 이게 진공 중에
엘렉트릭 필드가 만족시켜야 되는 파동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 방정식이 놀랍게도 이 변환에 대해서 불변성이 없어요. 뭐냐면 내가 이걸 갖다가 움직이면서 보면은 움직이면서 보면은 완전히 그 엘렉트릭 필드 포스가 이상하게 다르게 보인다 그런 얘기죠. 엘렉트릭 포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기적인 힘이 이 갈레안 트랜스폼에 대해서 불변성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일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변환이 이놈을 갖다가 뭐라 그럴까 불변하게 만드느냐 한걸 갖다가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로렌츠라는 사람이 아까 나온 사람 로렌츠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로렌츠.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떤 한 프레임에서 방정식이 이렇고 다른 한 프레임에서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방정식이 같아야 이게 뭐냐 공변성이 있다고 그래요. 다른 프레임에서는 이것은 S에서는 이렇고 이건 S 프라임에서는 이렇다. 이러면은 물리법칙이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 X와 XT와 X 프라임 T 프라임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못 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연결돼야 되느냐 하면은 로렌츠가 찾아낸 겁니다. 이것이 X와 T가 XT가 X는 저렇게 X 프라임 플러스 VT 프라임 에다가 여기에 어떤 감마, 아까 나왔던 저 감마 있죠? 감마를 붙여요. 그 다음에 이 감마는 여기다 감마를 붙이고 플러스 C분의 V 곱하기 X 프라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 릴레이션 여기다 대입하면 이게 나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 수학 실력이 되면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옵셔널 홈워크예요. prove this.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 릴레이션을 뭐라고 그러냐면 로렌츠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완전히 이제 다른 방법으로 아인슈타인의 방법으로 이것을 다시 유도를 할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곧 뭘 알았느냐 하면은 이게 만약에 맞다면 그러면은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저게 맞다면. 그게 당연한 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 방정식에 나오는 C는 뭐냐 하면은 사실 우연이 아니에요. 보면은 이 C하고 이 C하고 같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이건 파동의 방정식이고 이게 뭐냐면은 파동의 벨로시티예요. 이게 T와 T 프라임, X와 X 프라임은 서로 달리고 있는 두 개의 개인데 두 개의 개에서 빛의 속도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 X와 X 프라임, T와 T 프라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에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광속이 양쪽 프레임에서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놓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 이론을 갖다가 아인슈타인의 이론이라고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천재가 한 일도 역사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그게 다 힌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은 너무나도 우리 상식하고 벗어나가지고 정말 이거는 우주인이 아니었을까. 근데 잘 살펴보면은 거기에 대한 힌트가 충분한 힌트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세요. 우선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보세요. 이 시대의 이슈가 뭐냐? 물리학적인 이슈가 뭐냐? 혹은 그 이슈가 있습니다. 한 시대에는 그 시대의 이슈가 있어요. 그 이슈가 뭔지를 우선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널려있는 이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런저런 이유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쫙 정리를 해야 해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논문에서 자기는 마이켈슨 물리 실험도 몰랐고 로렌츠의 결과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로 봐가지고서 아인슈타인이 이것을 몰랐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상대론이 나오기까지의 어떤 백그라운드에 대한 히스토리예요. 그걸 내가 굉장히 오늘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얼마만큼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얼마만큼 모르고 있었냐.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질문이 있는 사람? 오늘 시간이 별로 없는데,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 제2공륜을 이용하면 굉장히 티피컬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뭐냐면 동시성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동시성의 어떤 한 사람이 봤을 때 두 개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났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관성계와 다른 관성계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한 관성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다른 관성계에서는 반드시 동시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대개의 경우는 그러니까 속도가 있다고 그러면 속도가 0이 아닌 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봐요. 여기 기차가 있어요. 기차는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밖에서 보면 달리고 있죠. 안에서 중간에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여기하고 싱크로나이즈된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반짝하고 동시에 이제 발사돼 가지고서 여기에 와요. 그러면 정 가운데에 이제 관측계를 놓는다든지 혹은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일어났다 하고 반드시 관측을 할 거라고요. 정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밖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빛이 발사한 순간에 빛이 발사한 다음에 뭐냐면은 어느 만큼의 시간이 가야 어느 만큼 시간이 가야 이 가운데 도달을 하거든. 근데 그 동안에 빛이 달리는 동안에 이 관찰자도
달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빛이 이제 발사가 됐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밖에서 보면 이 사람은 여기 이 빛은 마중을 나가면서 보고, 그렇죠? 이 빛은 도망가면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밖에서 봤을 때는 절대로 이 두 개의 빛을 갖다가 동시에 관찰할 확률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 A는 뭐예요? 여기서 나온 빛을 갖다가 이 사람이 사건 A는 얘를 본다는 게 사건 A. 여기서 나온 빛을 얘가 본다는 게 사건 B인데 여기 안에서는 그 사건 A와 B는 동시에 일어나고 밖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를 보는 것은 먼저 일어나죠. 그렇죠? 마중 나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 늦게 일어나는가. 그렇죠? 하지만 지금 동시성의 상대성을 갖다가 보여주는 데는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발사된 빛은 빨리 보고 여기서 발사된 빛은 한참 나중에 볼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봤을 때, 밖에서 봤을 때, 여기서 언제 T1하고 T2 사이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동시성의 상대화. 두 번째는 시간 지연이라는 효과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시간 지연부터 다시 하겠어요. 근데 요거는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시간 지연은 뭐냐면 시간 지연을 볼 수 있는 효과는 여기 로켓가 있는데 로켓이 있어요. 로켓에 소위 말하는 이게 빛식이라는 장치인데요. 이걸 누가 처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주 기가 막힌 아규먼트인데 아인슈타인이 한 건 아닙니다. 이 아규먼트를. 파인만이 했는지 파인만 렉처에 이 얘기가 있어요. 파인만이 이걸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파인만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여기 거울이 있어요. 여기는 레이저 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있는 사람이 이 거울을 향해서 빛을 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빛을 쏘았다. 사건 1이에요. 빛이 돌아왔다. 사건 2입니다. 1과 2는 이 안에서는 그렇죠?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요. 오케이? 그래서 같은 두 개의 사건 A와 B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사건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을 때에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이 안에 있는 개를 갖다가 X개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X개라면 이 개에 있어서 델타 X는 뭐예요? 두 사건 사이에 공간적 거리는 제로예요. 이럴 때에 사건 A와 사건 B 사이에 시간적 세퍼레이션 있죠. 그 시각차. 그 시각차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고유 시간이라고 그래요. 델타 T를 고유 시간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뭐냐면 이 길이를 L이라고 그러면은 C분의 L의 2배가 되겠죠. 갔다 왔으니까요. 여기까지 무슨 질문 있는 사람 없죠? 자, 그런데
있는 사람이 이 똑같은 사건을 갖다가 두 개의 사건을 관찰을 했어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사건 A는 여기서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사건 뭐냐면 로켓은 뭐냐면 빛이 여기까지 갈 때 로켓은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여기 갈 때에 로켓은 그러니까 달리고 있었으니까 로켓의 그울이 이제 달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있던 로켓이 말이에요. 여기 있던 것이 다음 순간 여기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튕기는 것은 여기서 일어났을 거라고요. 여기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일어난 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로켓은 조금 더 가가지고 여기에 도달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밖에서 본 그 시간을 갖다가 T'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출발을 이것이 사건 A, 사건 B죠. 여기서는 뭐냐면 사건 A와 B는 다른 위치에서 일어나죠.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일때는 뭐냐면 델타 X 프라임은 제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것이 튕겨서 자기한테 돌아오려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은 빛은 이렇게 가는데 C가 어떤 빛의 속도는 C, 항상 C라고 그랬으니까 고전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달리면서 쏘면 아무래도 내 속도가 더해져 가지고서 이제 빛의 속도는 좀 더 빨리 달려야 될 텐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항상 C라고 그랬으니까 C고 여기서 C예요. 그러면은 2분의 여기서 이 두 사건 사이의 시간 차를 갖다가 델타 T 프라임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2분의 델타 T 프라임이 걸렸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로켓의 간거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L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T 프라임이라는 시간 동안에 빛이 간 거리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 사이에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해야 되죠. 그러면 C 곱하기 2분의 T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의 제곱은 요건 뭐냐면은 2분의 델타 T 프라임이라는 시간 동안에 로켓이 간 거리예요. 제곱 더하기 요 거리는 뭐예요? L의 제곱이죠. 그렇죠? 여기서 2분지 델타 T 프라임의 제곱을 묶어내고 이걸 이쪽으로 옮기면은 C제곱 빼기 V제곱이 되겠죠. 이것이 L제곱이 될 것이고 그렇죠? 양변의 스퀘어 루트를 취하겠어요. 그러면은 2분의 델타 T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면은 C제곱 빼기 V제곱의 스퀘어 루트의 L이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그러므로 근데 이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건 C분지 L의 딴 게 아니고 감마가 되는 거예요. 감마가 또 나왔죠. right? 네. 그래서 그러므로 델타 T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델타 T 고유 시간 이건 뭐예요? 고유 시간을 갖다가 보통 뭐 델타 T라고 이제 델타 T 보통 이거 제로라고도 나타내는데 이건 뭐 델타 타우라고도 나타내. 이 고유 시간보다 얼만큼 감마 팩터만큼 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델타 T 프라임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이 로켓 내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밖에 있는 사람이 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데 밖에서 재면 그죠? 그 로켓 똑같은 그 사건 간의 간격이 밖에서 재면 안에서 잰 것보다 어떻다? 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켓이 시계를 갖다가 싣고서 달리면 분명히 이제
로켓 안에서 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년이라면 밖에서 본 사람은 어떤 거예요? 감마 곱하기 1년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밖에서 보면, 밖에서 측정을 하면, 다시 말해서 밖에서 보면 이 로켓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 시계는 천천히 간다. 그래서 이걸 갖다 시간 지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타임 딜러테이션. 교과서는 또 시간 팽창이라고도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하여튼 뭐라고 하든 간에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타임 딜러테이션. 빛의 속도로 이동하면은 무한대분의 L이 되는데 빛의 속도로 물체가 이동하고 있으면은 무한대분의 L이 되는 거였나요? 아 0분의 L이 되니까 무한대가 되네요. 감마가. 그렇죠. 감마가 무한대로 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다시 말해서 질량을 가진 놈은 절대로 빛의 속도로 달릴 수가 없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부터 이제 다음 시간 내일 강의를 시작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했어요. 하나 더 힌트. 오늘 한 얘기 중에서 어려운 얘기 있나요? 숙제 제출은 내일까지. 숙제 제출은 뭐 내일까지 해요. 네, 오늘 그 오피스하고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원하면은 한 주 더 늦춰줄 텐데, 그렇지만 이번 주에 숙제는 또 나가요. 네. 오케이. 저번 숙제를 일주일 늦춰줬어요. 그래, 한꺼번에 내세요. 내가 보기에 얘가 그럼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